왕의 수라상에 올라간 음식은 12첩 반상, 최고급 재료로 만든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왕이라고 해서 모든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조선 왕들의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상징이자 생존의 전쟁터였죠. 언제 어디서 독이 들어올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왕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식습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라 정례에는 음식을 만드는 시간부터 재료를 보관하는 방법, 누가 먼저 맛을 보는지까지 모든 절차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한 끼 식사를 위해 수십 명이 목숨을 걸고 일했죠. 그만큼 왕의 식탁은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조선왕조실록과 궁중 기록에 남아있는 왕들의 기상천외한 식습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왕은 특정 음식을 아예 금지시켰고, 어떤 왕은 음식 온도에 집착했으며, 심지어 상복 중에 몰래 고기를 먹걸린 왕도 있었습니다. 역사 속 왕들의 식탁 위에는 권력만큼이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선 왕들의 금지 음식과 기이한 식습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83세까지 장수한 왕 영조, 그의 장수 비결에는 독특한 식습관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조는 음식 중에서도 특히 생선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날 것과 비린 것은 몸에 해롭다라며 생선 금식을 지시한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하죠. 왕이 직접 생선을 멀리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시 생선은 보관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쉽게 상했고 식중독의 위험이 컸습니다. 영조는 이런 위험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아예 생선 자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죠. 하지만 영조의 식습관 중 가장 독특했던 것은 바로 음식 온도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영조는 음식이 반드시 뜨거워야 한다고 믿었어요. 차가운 음식은 기운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죠. 수라상이 올라왔을 때 음식이 조금이라도 식어 있으면 영조는 그 자리에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데워오라. 그리고 단순히 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영조는 불의 온도까지 직접 지시했어요. 너무 센 불로 급하게 데우면 맛이 변한다. 적당한 불로 천천히 데워야 제맛이 난다. 주방 나인들은 영조의 까다로운 요구를 맞추기 위해 항상 긴장했습니다. 음식이 식지 않도록 수라간에서 왕의 처소까지 달려가야 했고, 왕이 식사하는 내내 온도를 체크해야 했죠. 영조의 이런 식습관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건강과 장수를 위한 그만의 철학이었죠. 실제로 영조는 당시로서는 놀라운 나이인 83세까지 살았습니다. 까다로운 식습관이 그의 장수 비결이었던 셈이죠.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 그는 정치뿐만 아니라 식탁에서도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정조는 재료의 신선도에 강박에 가까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성록을 보면 정조가 해산물과 과일의 산지를 직접 확인하고 운반 시간까지 체크한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이 전복은 어디서 왔는가? 잡은 지 며칠이나 되었는가? 정조는 신선하지 않은 재료가 발견되면 즉시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아예 식탁에 올리지 못하게 했죠. 신하들은 정조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국에서 최고 품질의 재료만을 골라 궁궐로 보냈습니다. 정조가 특히 사랑한 음식은 제철 과일이었습니다. 포도, 참외, 복숭아, 배, 계절마다 나오는 신선한 과일을 즐겼죠. 정조는 과일을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감상했습니다. 과일의 빛깔과 향을 보라. 이것이 바로 자연이 주는 선물이다. 정조는 탐미는 정성의 시작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음식의 맛과 향을 제대로 즐기는 것이 곧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라고 믿었던 거죠. 이런 정조의 철학은 궁중 식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조 시대에는 과일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기술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제철 과일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었죠. 왕의 식탁이 곧 조선의 식문화 발전을 이끈 겁니다. 한글을 창제한 위대한 왕 세조,
하지만 그의 식탁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평생 치아 질환과 위장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왕의 구강 통증에 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하죠. 어떤 날은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서 죽만 먹었고 심할 때는 국물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하께서 오늘도 통증으로 수라를 들지 못하셨사옵니다. 세종의 수라상에는 항상 부드러운 죽과 연한 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일반적인 12첩 반상이 아니라 소화가 잘 되는 특별식이었죠. 궁중 주방에서는 세종을 위해 다양한 약선 죽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백성들의 식생활을 걱정했습니다. 농업 연구를 적극 지원했고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했죠.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편찬해 백성들이 더 나은 작물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세종은 또한 술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병세가 악화될 때마다 신하들이 술을 멀리하라고 간청했고 세종도 이를 받아들였죠. 건강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절제한 겁니다. 과인의 몸이 이러하니 술을 가까이 할 수 없구나. 세종의 식탁은 검소했지만 그의 정신은 풍요로웠습니다. 자신은 죽 한 그릇으로 버티면서도 백성들의 밥상을 걱정했던 왕. 세종의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조선을 안정시킨 강력한 왕 태종. 그는 식탁에서도 자신의 취향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태종이 극도로 싫어하는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생마늘이었죠. 태종실록에는 생마늘은 냄새가 심하니 수라상에 올리지 말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마늘은 양념으로 널리 쓰였지만 생마늘의 강한 냄새는 왕의 품위를 해친다고 여겨졌습니다. 태종은 냄새에 민감했고 생마늘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음식은 거부했죠. 반면 태종이 사랑하는 음식은 고기였습니다. 태종은 사냥을 즐기는 무인 출신 왕이었어요. 직접 사냥해서 잡은 짐승 고기를 나눠 먹는 것을 권위의 상징으로 여겼죠. 과인이 잡은 이 사슴고기를 나누어 먹도록 하라. 태종은 신하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정치를 논했습니다. 고기를 함께 나눠 먹는 행위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권력과 유대를 확인하는 의식이었죠. 하지만 태종도 과식을 경계했습니다. 병이 났을 때는 신하들의 권유에 따라 고기를 금했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좋아하는 음식도 절제할 줄 아는 자기 관리 능력을 보였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나 몸이 이러하니 참아야겠구나. 강인한 무인 왕의 이미지 뒤에는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아는 지혜로운 군주가 있었습니다. 조선 왕들의 식습관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 그 주인공은 바로 인조입니다. 인조는 아들 소현세자의 죽음으로 상복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상복 기간은 극도로 엄격했죠. 고기와 술을 금하고 검소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어요. 그런데 인조실록에는 놀라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인조가 상복 기간 중에 몰래 고기와 술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전하께서 상중에도 고기와 술을 드시니 이는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신하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법을 최우선시하던 조선에서 왕이 상복 중에 금기를 어긴 것은 엄청난 스캔들이었죠. 신하들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결국 인조는 수라관을 관리하던 관리들을 처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에게 금지된 음식을 제공한 책임을 물은 거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말이죠. 과인도 사람이라 식욕을 참기 어려웠다. 이 사건은 조선시대 내내 회자되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아무리 엄격한 예법이라도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누를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인조의 이 일화는 왕도 결국 인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식욕 앞에서는 평범한 사람과 다르지 않았던 거죠. 조선 왕들의 식탁 위에는 단순히 음식만 올라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권력과 생존, 건강과 욕망, 그리고 정치가 함께 담겨 있었죠. 영조는 장수를 위해 음식
음식 온도에 집착했고 정조는 완벽한 신선도를 추구했습니다. 세종은 고통 속에서도 백성을 생각했고 태종은 간인한 무인의 기질을 식탁에서도 드러냈죠. 그리고 인조는 예법보다 식욕을 선택한 순간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절제였고 어떤 이에게는 취향이었으며 누군가에게는 예법보다 중요한 본능이었습니다. 왕의 식탁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목숨을 건 긴장과 끝없는 절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12첩 반상 위에 담긴 것은 음식만이 아니라 조선 500년의 권력과 인간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역사 속 왕들도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었으며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죠. 역사를 거슬러 알아본 조선 왕들의 기상천외한 식습관이었습니다.